도시 외교, 개발 협력까지 서울시가 동행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 글로벌 도시 정책관과 함께합니다. 네,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목요일 순서 4부는요. 여론통신 코너입니다. 여론조사의 흐름, 민심을 분석해드리는 코너죠. 배종찬 인사이트계 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두 분 모시고 분석을 해드릴 텐데 배 소장님은 잠시 뒤에 오십니다. 김봉신 부대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부터 볼게요. MBS, 리얼미터, 한국갤럽 세 곳의 조사 결과 분석해 주시죠. 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긍정 평가입니다. 네.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또 잘 못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MBS 조사부터. 지지도 중에서 MBS 조사입니다. 네. 이거는 6월 23일부터 25일간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주 네. 조사입니다. 긍정 평가, 그러니까 잘한다가 62가 나왔는데요. 이게 첫 조사가 2주 전이었는데 그때보다 9%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렇네요. 예. 상당히 9%포인트 상승이면 5차 범위를 넘어선 상승이기 때문에 네. 이건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입니다. 유의미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한국갤럽은 24에서 26일 조사를 했는데 네. 이것도 64입니다. 64%. 62, 64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갤럽은 그 직전에는 이거를 얼마나 잘하느냐를 평가한 게 아니고 얼마나 잘할 것 같으냐는 기대치. 전망을 물어봤군요. 예, 전망이었습니다. 그때 70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래서 잘하느냐 예. 했던 64인 거거든요. 예. 그러면 6%포인트의 격차인데 이건 5차 범위 이내의 격차라 전망치와 평가가 아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은 같이 비교할 수는 없죠. 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데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역대 대통령 중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리얼미터가 23일부터 27일 닷새간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긍정평가가 59.7이니까 한 60 정도 나왔습니다. 3주 연속 소폭 상승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너무 미세한 5차 범위 이내의 변동이라서 상승이라기보다는 꾸준히 한 60 가까이, 60은 아직 못 됐지만 네. 그 정도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정평가는 리얼미터에서는 33.6인데요. 대충 보면 이제 3분의 1 정도의 국민분들은 부정평가한다라고 나왔는데 세 가지 조사 중에 MBS하고 한국갤럽은 전화면접 조사이고요. 리얼미터는 ARS 조사여서 ARS 조사에서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보수 성향이신 분들 또는 뭐 국민의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나오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 전화 면접 조사는요. 미리 이 풀을 구성해 놓는 거죠. 전화면접 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은 가상 번호인데요. 가상 번호라고 하면은 통신 3사를 쓰시는 그 뭐 유권자 분들을 무작위하게 이제 추출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작위 추출 방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화 면접 조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MBS 조사를 좀 더 들여다볼까요? 긍정 평가가 9% 정도 상승했는데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을까요? 긍정평가가 9%포인트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는 네. 사실상 지금 전반적으로요. 전국지표조사나 한국갤럽조사 마찬가지인데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많이 잡히지 않고 있어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270명입니다. 이번에 MBS 조사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원래 전국 규모에서는 조금 더 적은 게 맞는데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285명이 잡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여론조사 응답을 조금 덜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고 계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 나는 이유는 조사 방법 차이 때문이겠죠? 조사 방법 차이가 있고 날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MBS 조사는 이게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가령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묶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대도시에서 추출될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MBS 조사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북, 전남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을 다 추출을 하기 때문에 읍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MBS 조사에서는 충실히 더 들어오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상황인데 MBS 조사에서 62 긍정, 한국갤럽에서 64 긍정이면 큰 차이 아니죠. 큰 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뭐라고 할까요? 전반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다. 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지금 한국갤럽은 자체 조사였고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였습니다. 예, 예. 자체 조사와 뭐 어떤 다른 회사가 의뢰해서 한 조사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아주 큰 차이는 지금 없는데요. 보통 의뢰하는 경우에 의뢰하는 측에서 설문 문항을 많이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아, 그래요? 지금 예. 같은 경우에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추적 조사를 해오는 예. 추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같은 문항을 넣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여론조사 개요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전국 지표조사는 엠브리언 퍼블리케이스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사가 공동으로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번 조사는 23일부터 25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네. 또 한국갤럽 역시 의뢰처가 없는 자체 조사인데요. 24일부터 26일 3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의한 전화 면접 방식입니다. 두 회사 모두 1,000명 그리고 1,004명 정도 조사를 해서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요. 이 리얼미터는 재미있게도 에너지 신문의 의뢰를 받았는데 23일, 27일 닷새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표본 오차가 적습니다. 왜냐? 2,511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상 예. 세계 조사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열띠게 우리 김봉신 부대표께서 설명하시는 사이에 배종찬 소장께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배용찬입니다. 예, 교수님.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보고 있어요. MBS 조사, 리얼미터 조사, 갤럽 조사까지요. 세 곳의 조사 결과를 미리 보시고 오셨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이유 키워드를 뽑아보면 일단 속도, 아, 그다음에 소통, 그다음에 현장, 예, 그다음에 이제 파격 이렇거든요. 그래요. 예,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 성향에 따라서는 다른 각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까지 포함했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결과는 64%거든요. 네. 그런 긍정평가 이유들이 실제로 긍정평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그렇게 나옵니다. 경제, 민생, 그러니까 예.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빚 탕감에 대해서 특히 이제 빚 탕감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통과가 예정돼 뭐 내일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는데 예. 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두 번째 이유가 추진력, 실행력, 속도 바로 속도거든요. 아, 네, 속도. 그다음에 소통. 예. 자꾸 여하튼 간에 어떤 소통이든 그건 뭐 대통령은 국합, 예. 또 민주당은 배드캅 예. 역할이 분담돼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합에 대한 이미지는 또 평가는 좋아지기 마련이니까요. 여야 지도부 초청해서 만나고. 그럼요. 예. 그럼요. 그다음에 인사인데 인사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평가인데 지금 긍정적인 평가로 인사가 6%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64%에서 6%를 차지한다라는 것은 적지 않은 비중이죠. 아, 그래요? 64%에서 6%를 차지하는 것이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부정평가에서도 인사가 있습니다만 10%입니다. 예. 그런데 부정평가가 21%니까 부정평가에서 21에서 10%를 차지한다고 해봐야 네. 뭐 이건 큰 비율은 아니죠. 그럼 한 그- 약 한 2.1%거든요. 자, 긍정평가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예. 그 한국갤럽 조사를 봤을 때 예. 직무수행 긍정평가 방금 배 소장님 정확히 말씀 주셨는데 예. 긍정평가하신 분들이 643명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 64%라고 했는데 경제민생 때문에 긍정평가하신다는 분들은 643명 중에 14, 14%. 두 자릿수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추진력, 실행력, 속도감 13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한 자릿수도 꽤 많이 있는데요. 소통 전반적으로 잘한다. 인사 이게 8%, 예. 6%, 아. 직무 능력 유능함 5%, 외교 5%,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5%.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잘한다, 잘하는 것 같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태도적인 측면도 있는가 하면요. 네. 경제 민생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다라는 것은 벌써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어떤 실적 기대감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긍정평가 이유는 그러면은 지금 그냥 나는 좋아하니까 잘한다라고 한다기보다는 무엇인가 나는 잘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성적표다. 네. 이거는 그야말로 그러면 실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배 소장님 강조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부정평가하시는 215명 분들 중에서 예. 과도한 복지 민생지원금이 20%, 외교 나토 불참이 20%인데요. 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두툼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방금 우리 배 소장님이 항상 외교를 또 강조하셨는데 네. 그 부분이 20,
그런데 과도한 복지 예. 이거는 재정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내 국외 각각 20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부정평가 1위가 과도한 복지예요. 예. 그렇죠. 이제 그 예. 과도한 복지라는 게 부정평가 이유를 부정평가는 21% 중에서는 약 한 4%, 5% 가까이가 이 과도한 그러니까 이 빚탕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김재섭 국민의 의원이 외국인에게 빚 탕감해주는 거의 뭐 160, 70억 뭐냐 이건 예. 이런 이제 문제 지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지급 과정만큼은 이제 오늘 또는 내일 통과된다 하더라도 2주 정도 후에 지급이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누수가 없도록 굉장히 정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역별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역별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한국갤럽 기준으로 봤을 때 이재명 네. 대통령 지지도 광주 전라 85% 긍정. 그런데 충청권에서 70% 긍정입니다. 그래요.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수도권을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인천, 경기가 상당히 지금까지 이제 높았었는데 그게 67이거든요. 예. 그런데 대전, 세종, 충청에서 70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충청권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에서 56인데 대구, 경북이 44입니다. 예. 그러면은 TK와 PK, 그러니까 영남에서도 TK, PK가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연령대별로도 그렇습니다. 연령대별로도 60대, 70대 이상은 보수 성향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60대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59%, 70대 이상도 긍정이 더 높습니다. 예. 긍정 45%, 잘못하고 있다는 30%인데 말 그대로 거침없이 하이킥이죠. 지금은 거침없이 하이킥. 왜냐하면 항상 이런 지지율, 특히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국정 수행을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예. 누군가가 가져갈 대립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러면 네. 우리가 오포지션 정반대에 서 있는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은 누가 끌어당겨서 바깥으로 이제 뺏어가는 예. 그런 이제 원심력도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구심력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에는 지금 지지율의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고 다른 누구도 없어요 주변에.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거죠. 그렇군요. 예. 그 충청권, 대전, 세종, 충남 이 충청권이 지금 70% 나온 게 굉장히 좀 주목이 된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예. 예. 그게 지난번 조사 때와 크게 높아진 겁니까? 갤럽에서는 이제 지난번 조사가 이게 평가 조사는 없었고요. 평가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첫 직무 수행 평가가 네. 64다라고 하는 건데 예. 리얼미터나 조사는 어떻게 나왔어요? 리얼미터에서는 네. 3번 조사했는데 한 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예, 한 번 빠진 게 7%대 빠진 거니까 요거는 이제 시청자분들께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예. 지난번에 7.3% 포인트 충청권에서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다시 8% 포인트 회복이 됐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리얼미터에서는 61.9인데 둘 다 오차범위 이내의 변동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8% 포인트 올랐는데 오차범위 내라고요? 예, 한 270명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2,500명을 조사한다 하더라도 예. 대전, 세종, 충청은 한 270명, 3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오차 범위가 10% 포인트 미만이죠. 한 15 정도 돼야 이거는 이제 오차범위를 벗어나 변동이라고 할 텐데 지금은 빠진거나 회복한거나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이거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제 봤을 때 이 8% 포인트 오르고 또 7% 포인트 떨어졌는데 실제로는 오차범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갤럽 조사인 경우에는 1,004명이거든요. 예. 1,004명에 대해서는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가 예, 맞습니다. 근데 지역별로 보면은 광주, 전라, 호남은 한 100명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충청도 1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건 100명에 대한 표본 오차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3.1이 아닌 거죠. 1,000명일 때 3.1이니까 100명이면 훨씬 더 오차 범위가 뭐 높아지는 거예요? 플러스 커지는 마이너스 거예요? 7이 되든지 8이 되든지 이렇게 되고 더 이제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 이런 지역 권역별을 볼 때는 예. 단순히 하나의 조사를 보지 말고 추세를 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김봉신 부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충청권이 높아졌다는 건 이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용산에서 네. 용산에서 지역별 관리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어떤 시기든 충청권 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겁니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예. 그러니까 최근에 있어서는 지금 사회부 총리금 교육부 장관도 물론 그 조사 내용이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 네. 충청권이죠. 음. 그다음에 지금 헌법재판소장 충청권이죠.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충청이죠. 네. 대전이죠. 예. 대전 보문고죠. 대전고등학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충청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지역적 특성상 조금 더 이 대세에 이렇게 흡수되는 게 한 타임 넣는데 그게 지금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2주 전, 3주 전에 이미 이런 긍정이나 부정이 이제 뚜렷이 나타났다면 충청권은 약간은 후행하거든요. 예. 지역적 특성상 좋고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이것이 이제 나타나서 다시 지지율이 긍정이 더 전반적인 이 평균과 비슷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옮겨가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김민석 총리 관련 여론조사, 총리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도 보겠습니다. MBS 한국갤럽 조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한국갤럽에서는 2번 조사를 했습니다. 2번 조사를 해서 2주 전 조사에서는 49%가 나왔고요. 네. 이번 조사에서는 43%가 적합하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40%를 넘어섰죠. 그리고 이 조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64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김민석 후보에 대한 적합하다라는 평가가 43이니까 대충 한 21% 포인트, 한 갭이 한 20% 포인트 정도 났거든요. 요 정도면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전반적으로 과거에 예. 저 정부 출범 직후에 보시게 될 것 같으면 한덕수 총리가 38 또는 30 요 정도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낙연 총리가 최초 60, 61이었고 그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홍원 총리가 23, 28 수준이니까 지금 김민석 총리는 49, 43 수준이면 낮지 않다. 그리고 대통령 긍정률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지도 않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MBS 조사는 45 나왔습니다. 총리 인사 잘했다라는 평가가 45면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잘한 인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국민분들이 45%입니다. 네. 잘못한 인선이다는요? 잘못한 인선이다는 31%입니다. 네.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우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인준안이 상정되고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이유가 만약에 임기 중반이었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 않고 여당 지지율도 국민의힘과 큰 차이가 없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침없이 하이킥, 막을 자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속보가 들어와서 잠깐 전해드릴게요.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요. 오늘 3부 토건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3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뿐이 아니라 3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도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본사, 피자 또 관련 회사 모두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시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긍정평가 소식 40%, 부정평가 29%. 이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조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일단 긍정평가 더 높게 나타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갤럽에서 43이거든요. 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적합이 43이에요. 43.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정당 지지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민주당 지지층들은 꽉 결집이 돼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것이고 대체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데이터에서 보시면 되냐면 어떤 정책이 나와도 지금은 어떤 정책이 나와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가 되는 거죠. 그래요. 예. 네. 자, 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또 아침에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지지율에 변수가 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예.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부정평가를 더 많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는 물론 이제 지지율이 60%대로 유지되는 것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래야 예. 국정운영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갤럽 기준으로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아까 이제 김홍신 부대표가 또 설명을 드렸듯이 과도한 복지, 민생지원금 20%, 외교, 나토 불참이 20%,
도덕성 문제, 자격 미달이 12%, 인사가 10%인데 이 비율로 본다면 뭐 과도한 복지 민생지원금은 이건 뭐 각자 개인별로 또 생각이 다른 거니까요. 근데 예.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저는 외교겠죠. 특히 이제 외교 나토 불참이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이걸 사람 이름으로 바꾸면 트럼프일 겁니다. 아, 자, 예. 지금 일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안 나선다고 24%로 이야기했던 상호 관세율을 35%로 높이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완전히 겁박을 하는 거죠. 우방국인데도. 예. 근데 아직까지 한 일간지에서는 단독인가요? 나왔던 것 같은데 8월 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 가능성이 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9월 1일까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우방국들은 끝내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그랬군요. 예, 예. 끝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가장 좋은 그림은 우리가 뭐 조선이나 또는 알래스카 이런 투자 부분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 좀 산출을 해서 네. 우리가 어느 정도 미국에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상호 관세율이 25%인데 대략 한 15 정도 원래 기본은 10이거든요. 한 15 정도까지만 가도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에 대해서도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는 좀 배려하겠다. 이런 걸 받아내면 그렇네요.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큰 성과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예. 8월 말에 아, 국빈 방문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즈니스 방문이 돼서 한미 동맹, 북한 핵에 대해서는 언제나 두 나라는 함께다. 이 정도 끌어내는 것이 대통령의 후반기 지지율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자, 외교력,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이익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느냐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당별 지지율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정당은 꽤 격차가 났습니다. MBS 조사에서는 민주당 45, 국민의힘 20 격차가 25%포인트이고요. 예. 리얼미터 조사도 50.6이 이제 민주당인데 절반입니다. 그런데 국힘은 30%로서 격차가 20.6%포인트입니다. 한국갤럽 43대 23 역시 20%포인트 격차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난주보다 3%포인트 민주당이 좀 빠졌는데요. 네. 세부적으로 보면 자영업자 중에서 5.1을 넘어선 20%포인트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아. 그거를 MBS 조사하고 같이 해석을 하면 예. MBS 조사에서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탕감에 대한 반대 응답이 59입니다. 그런데 그래요? 자영업자 중에서 반대가 66입니다.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갤럽 조사에서 자영업자 중에 민주당 지지도가 20%포인트 빠진 것에 대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제가 네. 직업별로 참 중요하다는 거 대선 국면에서 우리 시간에 분석해야 됐던 거 아마 예. 김영국께서는 기억나실 예. 겁니다. 그때 제가 자영업 중요하다. 네. 또 이제 블루칼라 중요하다. 그다음에 주부청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자영업은 한때 굉장히 보수적 성향이 강했어요. 예. 그리고 주부청은 전통적인 보수 기반입니다. 주부청은. 예. 근데 예. 지금 다 민주당 지지율이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들이 왜 그러냐면 정책 경쟁에서 다 국민의힘이 속절없이 이렇게 밀려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지율을 여러분들 분석할 때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45, 50.6, 43 세계 조사 기관에 망라해서 말씀드리면 대체로 대선 투표일 전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후보일 때의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한 35 내외는 나왔지 않습니까? 지지율상 예, 예, 여론조사. 예. 근데 이거 보면은 지금 20, 23, 리얼미터가 30인데 그러면 10% 정도, 15% 안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김문수는 지지했지만 국민의힘은 싹 빠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도 보수가 다 빠졌어요. 아. 그런데 이 중도 보수는 지지율로만 하고 대통령 지지율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 있습니다. 중도. 그런데 정당 지지는 민주당에는 안 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무당층으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얼마나 국민의힘이 뭐 혁신위가 됐든 안철수 위원장 또는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됐든 이 무당층을 흡수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렇군요. 예. 그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위기 상황입니다. 예. MBS에서 20% 나왔다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한 번만 더 빠지면은 예. 10%대입니다. 예. 국민의힘 상당히 큰 당인데도 예. 이 정도가 된다면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뭔가 좀 새로운 보관을 내놓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목요일 여론통신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여정이에요. 제가 요즘 매일 먹는 건 바로 파란 라벨 저당 그릭 요거트 케이크. 파란 라벨 케이크니까
맛있는데 건강하기까지 너무 좋다. 아주 보통 날의 케이크 파란 라벨. 매일매일 파리 바게뜨에서 만나요.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아크릴 모든 것 에드피